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와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매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상로의 텐텐베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적인 트렌드들을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심화된 내용들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이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저는 이거로 봤어요. 이제 점진적 관세 인상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관세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으로 오늘 뭐 2차 전지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에 좀 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유를 좀 갖다 붙이는 그런 형국이었고 그에 따른 이제 부분 자체의 뉴스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경제팀 점진적 관세 인상을 고려하겠다. 그래서 물가 위협을 최소화시키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 부분 상승을 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또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이제 미국 트럼프 경제팀에 대한 이슈들이 국내 증시에 이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반등을 좀 붙여낼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또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종목군들이 반등폭을 좀 강하게 나타내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하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가 한 개 더 붙었던 것이 언론에서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미국 공화당이 대선 공약 예산 확보를 위해서 IRA를 폐지하겠다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요거는 오늘 시장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트럼프 2기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들이고 현재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반적인 이런 미국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바닥을 확인했다, 뭐 이런 종목군에 대한 바닥, 지수에 대한 바닥은 확인을 했지만 종목에 대한 바닥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강하게 반등은 나왔지만 이 반등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저는 트럼프 취임 이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냥 이제 관세에 대한 점진적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에 대한 안도감으로 인해서 반등을 보였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로부터 좀 더 강한 시세를 좀 동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었느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재 낙폭과대다. 240선과 468선 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종목이 SL이나 그죠? 또는 이제 서현이와 자 그리고 이제 화신 자 이런 종목군들이었어요. 이 종목군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240선과 480선이라고 하는 장기 평선 밑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낙폭과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반등을 붙일 때도 깜짝 반등을 강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요건이었다는 거죠. 조그만 호재만 나타나더라도 그 호재를 발판으로 삼아서 반등을 그만큼 강하게 붙일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였던 겁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어때요? 240선과 480선 밑에서 현재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지금 붙여내고 있는 과정이었고 자, 에코프로 BM 볼까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형태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죠. 그만큼 지금은 우리가 이 이슈 때문에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가면서
키 맞추기 형태로 지수를 좀 올려주는 형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표님, 오늘 일본 증시 빠졌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올랐습니까? 자,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단기간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혁신 산업을 주무기로 하는 국가들이 신고가를 가는 동안 우리는 신고가를 못 갔죠. 그러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자리까지 우리는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정치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좀 더 과하게 빠졌던 겁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시장을 보시면서 느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한번 찌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전환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현재 국내에 대한 특수한 상황들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시장은 조정폭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에서 시장이 빠진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지수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490포인트거든. 근데 그 2490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피봇 왔다 갔다 제한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별적인 종목군들,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한 번씩 키 맞추기 형태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장세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장은 상방에 있는 2600포인트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대신에 그 강하게 올라가는 시장에 대한 호재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라고 봐야 되고 그 불확실성이 장기화가 될수록 시장은 시간적인 부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또다시 한 가지 더 이슈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이 유리기판, 로봇, 드론 관련된 혁신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순환매를 붙이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도 유리기판 한번 공부를 했고 저희가 사실 2024년도에도 제가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2024년도 5월 달에 인텔에 대한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유리기판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에 따른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뒤에 영상으로 붙어져 있어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관련된 기업들, 여기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뒤에 빠졌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리기판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이 앱솔릭스라고 하는 미국 조지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SKC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SKC가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반등을 좀 붙이는 단계였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유리를 다루는 기술은 상당히 어떻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올라와 있는 국가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좋은 모습 보였지만 갭 상승을 붙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장 마지막에는 일부 차익 매물 넣으면서 고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자리. 그리고 두 번째 강한 종목이 이제 피로픽스죠. 피로픽스도 보면 이제 조금 윗꼬리를 조금 달면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앞서서 있던 이런 악성 매물들 2024년도 4월달 그죠? 여기서 한번 물량 소화가 또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캠프로닉스 그리고 YC캠 자, 그리고 이제 FNS테크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돼요. FNS테크 여기 밑에 있네요. 자, 요 정도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기 정도.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보면 오늘 유리기판은 장 초반에는 좋았지만 장 후반에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대신에 조금 꺾이면서 이 수급이 어디로 붙었느냐? 방산주 쪽으로 조금 붙었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이 그래 장 후반까지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이제 뭐 휴니드 이런 이제 전술정보통신 체계에 관련된 기업들 이런 쪽에도 지금 수급이 조금 붙어 있는 양상들이고요. 전일도 좋은 모습 보여 HVM 이런 것들도 오늘 이제 저가를 좀 잡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들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런 혁신 기술 관련해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기업들이 대부분 또 드론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부분이었고, 요거는 이제 삼성에 대한 사명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요거는 제가 특집으로 다시 한번 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종목만 잠깐만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SPG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좀 보이는 양상들인데, 지금 보면 이제 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쉽게 꺼지지 않는가? 결국 1월달 시장에 대한 특수한 성격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1월 효과. 1월 효과가 바로 1월 랠리로 나타나면서, 뭔가에 대한 이제 확실한 모멘텀보다는, 괜찮아, 잘 될 거야. 지금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글로벌 세계가 동조화되면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붙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월 달에 들어가더라도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또 크게 되기는 힘들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제 국내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대선이라는 것에 대한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고 가져야지만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도 그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결국 희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대감을 극대화시키는 공약, 극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들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안 좋지만 우리는 더 좋아질 거야. 지금 안 좋지만 우리는 정말 다시 강하게 좋아질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어.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기술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이 2025년도에 저는 가장 중요한 주식 키워드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저런 신기술 관련, 혁신기술 관련된 이슈들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폭을 좀 보이는 기업들도 많았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 형태를 보이는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사실 전반적인 시장이 조금 올라오는 부분들이었는데, 거기에서도 특별한 이슈는 바로 이런 혁신기술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을 보면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혁신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보시면서, 빨간 주식 구독자분들은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으면서 미리 좀 선제적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이나 로봇이나 드론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또는 테마 재료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흐름을 좀 더 이어가는 흐름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를 구성하면서 봐야 되는 미국발 모멘텀 가진 조선주 아시죠? 그 조선주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으니까 포트에 한 종목 정도 꼭 들어가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우리가 이틀 연속 추천했던 종목 뭐였어요? 오스테오닉이었다, 그죠? 자, 오스테오닉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넘어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해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캐파를 증설했는데, 이런 이제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확실한 거래처가 없으면 캐파 증설을 하지 않는다. 이 회사가 재료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이 유튜브 우리 빨간 주식 구독자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이후로 한번 했었는데요. 축하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또 뽑아냈으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또 도는 시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방산 이슈가 조금 돌면서 이게 방산이 결국 무인화 관련 드론 이슈와도 좀 엮여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작은 종목으로 본다면 휴미드 같은 기업들이 이번에 한번 뽑아내면 얘네들이 또 강하게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앞에서 이제 한번 죽였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힙소를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고 난 다음에 올려내는 단계고, 사실 주가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8,600원 밴드에서 6,600원까지 빼면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면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한 상승은 생각보다 상당히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지금은 눈여겨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휴니드가 이게 드론과에 대한 이슈가 조금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휴니드가 이제 전술 정보 통신 체계를 좀 구성하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게 시장에 대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 판단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또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본다면, 지금 이제 낙폭이 커 있는 쪽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 쪽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고를 때는 인도 모멘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발 모멘텀을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인도와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PHA, 앞서서 이제 소개를 몇 번 해드렸던 기업은 이제 SL이나 또 이제 서현이와 그리고 이제 화신, 이런 이제 기업들은 사실 우리가 웬만한 현대 기아차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끈끈한 거래 협력 밴드가 이제 형성돼 있고, PHA라는 기업도 거래량은 상당히 부족한 기업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대신에 이제 인도에 대한 법인이나 또는 미국에 대한 법인 관련해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이런 협력 관계가 꾸준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과한 하락이 좀 보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좀 더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다만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것은 조금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장에 좀 보면 지금 또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 순환매가 또 도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주들이 저는 이제 시장의 현재 주도 패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준다면 다른 여타의 로봇주들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에 로봇주도 하나는 보유를 한번 해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 저희가 계속 로봇주 특집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여타의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 많죠. 그 기업들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도 저희가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로봇 관련해가지고 그 영상마다 우리가 이 감속기 관련돼서 내용을 제가 공유를 해놨습니다. 여기도 콕 집어, 여기도 세상을 바꾸는 주식에도 로봇주 얘기 나오고, 그죠? 앞에서 로봇주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그 로봇주 다시 한 번 더 꼭 상세 보시면서 로봇주도 하나,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현재는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세를 좀 더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저하고 즐겁게 주식 헤쳐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